암이 발견되기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내가 견디지 못할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 겁니까? 이 조그만 암이 순간적으로 커버려요. 생활 습관은 가장 일단 안 좋은 게 우리가 음식 습관이 음식에 영향을 주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제 1번으로 조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여러분들이 다 알잖아요. 음식이 어떤 게 안 좋다는 것은 워낙 뭐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근데 의외로 지금도 우리 환자분들이 와가지고 이런 걸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어지러웠대요. 어지러워서 못 먹어서 빈혈이 생겨서 어지럽다 생각을 하고 계속 먹었어요. 근데 이 환자가 제가 교육을 수도 없이 했어요. 육류 많이 먹으면 안 좋다. 그 다음에 이렇게 튀김 같은 거 먹으면 안 좋다. 채식 많이 해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오셔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검사 데이터가 엉망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 원장님 제가요 어지러워가지고 빈혈이 생겨가지고 남편하고 해서 장어탕 먹으러 다니고 추어탕 먹으러 다니고 날마다 고기를 먹었대요. 그래서 왜 고기를 먹었습니까 그랬더니 어지러웠어요. 그래서 어지러워서 내가 영양 부족인 줄 알고 그래 먹었대요. 근데 우리 암 환자분들이 그 어지러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말 영양이 부족해갖고 어지러운 경우는 잘 없습니다. 내가 식사를 못하면 그럴 수 있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암 환자분들이 자율신경 실조증이 잘 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자율신경에 교감신경하고 부교감신경이 있어요. 우리가 교감신경은 혈압을 높이는 역할을 해요. 부교감신경은 혈압을 낮춰요. 이게 균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암 환자분들이 항암을 하거나 이런 방사선을 하거나 그 다음에 어떤 치료를 하는 동안에 이게 요 균형이 깨져요. 교감신경이 항진이 잘 되는 사람은 혈압이 올라가요. 그 다음에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된 사람들은 혈압이 잘 떨어져요. 그래서 뭐 갑자기 있다가 일어나려는데 핑 돌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게 음식을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환자분들이 음식을 잘 먹어야 된다 이럴 때 그래가지고 특히 고기를 먹는데 그런 부분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내가 전이를 막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잘 하셔야 돼. 그거는 여러분들이 자기 암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요. 트랜스 지방 많이 먹지 마라, 튀긴 거 먹지 마라, 패스트푸드 많이 먹지 마라, 이런 부분들. 그래서 가능한 한 채식을 많이 하라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 다음에는 운동이에요. 운동은 우리가 운동이 좋다는 거 여러분들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 잘 모르고, 사실 운동을 하는 주 목적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하나는 면역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면역을 높이기 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근육을 높여야 되는 게 암 환자분들한테는 중요해요. 그래서 근육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가 누가 이제 제일 많이 나눠 먹겠어요? 한번 우리 환자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먹었어. 아침밥을 먹었어. 아침밥을 먹으면 이걸 누구누구가 가져가요?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게 근육하고 뇌하고가 제일 많이 가져가요. 그런데 암이 있는 분들은 암세포가 근육이나 뇌세포보다 더 빨리 가져가요. 그러면 일단은 빨리 가져가는 순서는 우리가 암세포가 제일 빨리 가져가요. 그런데 이제 전체 양으로 볼게요. 양으로 볼 때 누가 제일 많이 가져가겠어요? 근육이 제일 많이 가져갑니다. 뇌는 하루 종일 일정해요. 가져가는 양이. 그러면 일단은 내가 먹는 음식을 이제 암세포하고 근육하고 싸우는 거예요. 근육이 적으면 암세포가 많이 가져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암세포가 못 가져가게 하려면 우리가 암세포는 영양 공급을 많이 안 해줘야 내 암이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근육을 길러야죠. 암을 앓고 있는 동안에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내 몸은 근육이 별로 없으니까 밥 먹어도 내 몸에다가는 정상세포에는 별로 쓸 일이 없고 결국 암세포한테 다 주는 꼴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악착같이 근육을 길러야죠. 그래서 근육을 기르는 방법들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요즘에 우리 환자분들 근육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제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스템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근육을 그래서 운동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이게 영향을 주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아마 암 환자분들은 다 겪어봤을 거예요.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충격 되게 많이 받았죠.
그러고 나면 암이라는 진단,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들 체중이 한 6, 7kg는 그냥 빠집니다. 어디 뭐 근육 뜯어내고 뭐 뱃살 뜯어낸 것도 없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에 살이 쭉 빠져버려요. 우리가 스트레스가 강도가 셀수록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적으면은 우리 에너지 많이 안 써요. 근데 스트레스가 클수록 에너지를 갖다가 소모를 엄청 시키거든요.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려니까 어떻게 우리 몸에 있는 지방도 꺼내가고 근육도 꺼내가고 다 꺼내가서 다 소모를 시켜야 돼.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위해서요. 그만큼 스트레스가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이 커요. 또 하나 보면은요, 우리가 암 환자분들 상담을 할 때 스트레스를 체크를 합니다. 그럼 언제 스트레스를 체크하냐면, 암이 발견되기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내가 견디지 못할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만약 회사가, 내가 운영하는 회사가 망했다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거 아니에요. 또 아니면 어떤 누가 가족 중에 누가 뭐 사망을 했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슬픔이 너무 깊었어. 또 아니면 또 뭐 부부간의 갈등이 있어서 뭐 이혼을 했어. 이렇듯이 우리가 일반적인 스트레스, 약간의 뭐 누구하고 치고받고 한번 싸웠는데 뭐 돌아서면은 뭐 그거 또 잊어버리고 하는 이런 스트레스 말고요. 내가 정말 참기 어려운 스트레스, 생각하기도 싫은 스트레스, 정말 내가 잠을 못 잘 정도로 내 머릿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스트레스, 이런 스트레스를 말해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이 우리 암 환자들 암 발견하기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검사해 보면 상당히 있더라는 거예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암에 영향을 많이 준다. 근데 이 스트레스가 암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암이라는 것은 벌써 우리가 발견할 때는 10년, 15년 전부터 시작했던 암이니까 이게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 암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암은 사실은 우리 몸속에 암 환자가 아니라도 암세포를 가지고 조그만 암 조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 많아요. 이런 암세포나 조그만 암 조직들은 내 면역세포에 내 면역이 좋은 상태가 되면 걸리면 바로 죽어서 없어져 버려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가 되면 이 조그만 암이 순간적으로 커버려요. 그래서 그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스트레스를 받고 나니까 얼마 안 있어가지고 암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환자분들이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내가 암까지 내가 만들어버렸다 이러는데, 만든 건 맞지만은 사실은 정말 제조한 건 아니에요. 키우는 역할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스트레스를 안 받았으면 암이 크지 못하고 죽어버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그만큼 중요한 영향을 줘요. 이거는 뭐 아주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환경 부분이에요. 되게 우리 몸에 저는 중금속 같은 거, 우리가 모발 검사하면 중금속을 알 수가 있거든요. 얼마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제거를 해야 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발암 물질들하고 접촉하는 거 있잖아요. 그 외적 환경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전부 개선해야 되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중에서 중요한 건요, 정리 정돈 너무 잘하는 분들, 그거 하시지 말라는 것을 꼭 말씀드려요. 그게 소심한 성격인 분들이 꼭 그렇거든요. 그분들은 이 성격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는 성격이에요. 조그만 스트레스도 크게 받아요.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큰 스트레스를 하겠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은 아주 약한 스트레스, 누구하고 한번 잠깐 싸웠어. 싸운 걸 가지고도 몇 날 며칠을 고민해요. 싸운 것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런 분들은 안 좋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보다도 그 스트레스를 빨리 내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스스로 잘 안 되거든요. 그럼 의도적으로 돼야 돼요. 의도적으로 하는 방법은 뭐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는 방법은 저는 그래요. 내가 정리정돈 잘하면 정리정돈을 하지 말아보라는 거예요. 정리정돈을.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가둬져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악 쓰는 것을 좀 권해요. 악 쓴다 해서 상대방 놔두고 누구 앞에다 두고 악 쓰면 안 되죠. 산 같은 데 가가지고 산에서 악을 쓰는 거예요. 의외로 시원해집니다. 시원해지고 안에 있는 게 막 터져 나오는 것. 우리가 화가 나면은 누구한테 가서 화풀이를 하고 나면 좀 편해지잖아요. 그거 같아요. 근데 상대방한테 화풀이하고 상대방한테 스트레스를 주니까 그건 하지 말고 산 같은 데 가서 남은 안 보는데 가서 악을 써요. 언젠가 방송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스트레스 푸는 방법을, 그게 방송된 게 있는데 그 본 적이 있는 분들인가 모르겠는데, 고속도로 위에 육교가 있어요. 육교 위에 서가지고 악을 쓰는. 사실
차도 지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보겠지만 안 들리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거기서 악을 쓰는 게 그 사람이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건강법 중에 하나예요. 그 노이로제 있는 분들은 한번 가서 여러 사람 있는 데서는 자기 내적인 는 하나도 발산을 못해요. 성격적으로. 그렇지만 남이 안 보는데 산속이나 이런 데 가서는 정말 악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풀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정해 가는 게 어떤 내 생활 습관에서 우리가 암 치료를 위해서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